자,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3반과 5반. 아마 이 수업을 3반과 5반만 듣게 될 텐데, 다른 반들은 지금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 진도를 우리 모의고사 하기 전에 이미 나갔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학년 3반과 5반만 수업을 듣게 됐고, 이 두 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212쪽 펴시고요. 교과서를 혹시 안 갖고 온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개념을 들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 풀 때는 틈틈이 멈추면서 일단 우선 먼저 풀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파이팅!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균 중앙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최빈값과 스스로 점검하기를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12쪽 보면 제목이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정확히 이제 의미가 대표하는 값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평균과 중앙값을 할 것이고요. 일단 탐구하기를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두 야구 선수 A랑 B 선수의 연도별 1년에 홈런을 몇 번 쳤느냐? 우리 반 수민이가 좋아할 텐데 수민이는 이미 이거 들었죠? 이거 뭐야? 여기 이런 거 찍어버리고. 자, 보면은 A 선수는 요렇게 친대요. B 선수는 요렇게 쳤대요. 솔직히 딱 봐도 지금 B 선수가 더 많이 홈런을 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 평균이죠,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A 선수의 평균은 얘를 다 더해. 다 더하면 3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을 하면 28이 나와요. 걔를 뭘로 나눠? 총 몇 년째를 센 거예요? 7년 정도를 셌으니까 7로 나누면 되죠. 7분의 28이라서 얘는 4. 즉, 1년에 보통 한 4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같은 원리로 비선수 홈런 수의 평균은 또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14 더하기 20 더하기 22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21 더하기 22 나누기 따라다라다라다다 따라다라다. 자, 얘를 다 더하면 이제 더하는 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선생님이 계산하면 133이라서 얘는 평균 19개. 평균 15개 이상을 치니까 정말 B 선수와 A 선수의 이 격차가 엄청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요 자료만을 그냥 요런 거 계산 안 하고 지금 이 자료만을 봤었을 때에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더 잘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다면 이 평균이라는 걸 통해서 둘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여러분들 밑줄 한번 칠게요. 이와 같이 자료의 전체의 특징, 특히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뭐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험 나 평균 얼마야? 니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시험을 영어도 받고 국어도 받고 수학도 받고 과학도 받고 사회도 받고 기술과정도 받고 도덕도 받고 많이 봤지만 이 본 것들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 보통 평균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지금 상황을 어떤 자료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균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면 평균 말고도 다른 대표값들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대표값 중에 오늘은 평균과 중앙값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최빈값을 알아볼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기억하면 여기 왼쪽 밑에 있죠.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 성적이 70점, 수학 성적이 뭐 50점, 국어 성적이 80점이다. 그러면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은
70, 50, 80을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가 몇 개예요? 과목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이니까 나누기 3을 한다. 이게 평균이에요. 쉽죠? 그러면 같이 저랑 한번 직접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213쪽에 평론가들이 새로 개봉한 영화 2개, A와 B 영화의 평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대. 평점은 뭐냐면 평가할 때 이 평이에요. 여기서는. 이 평균에서의 평은 약간 좀 보통? 약간 평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의 평은 평가한 점수. 평가한 점수다. 그러면은 평균 평점이 뭐냐? 이 말 이해되죠? 다시 평점이 뭐라고요? 평가한 점수다. 그래서 평론가들의 이 평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A 영화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10명이 줬대요. 그럼 평균, 말도 어려워. 평론가 평균 평점을 구하려면 일단 다 더해야 되고 얘를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여러분들이 53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53점을 평균이니까 이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면 5.3점이구나. 아, 영화 A의 평론가 평균 평점은 5.39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그럼 B를 한번 알아볼까요? B는 얘를 이제 또 다 더해야겠죠? 얘를 다 더하면 79점이 나옵니다.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79를 10으로 나누니까 7.9점. 그래서 B의 평균 평점은 7.9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A는 영화 A의 평균 평점은 5.3점이었죠? 누가 더 커요? 7.9. 영화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두 영화 A, B 중 평론가 평균 평점이 높은 것은 영화 뭐다? B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자료가 나열만 돼 있었다면 그 특징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데 반해 이렇게 평균 평점이 7.9와 5.3으로 분명하니 웬만한 사람들은 아, 나 영화 B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평점이 높다고 무조건 영화가 좋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을 풀어볼 건데요. 1번은 잠깐 멈춰서 푸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풀었을 거라고 나는 믿어야겠지? 믿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의 연간 평균 독서량을 나타낸 자료다. 잘못 설명한 학생을 찾고 그 까닭과 그 까닭을 친구들이 없어요. 저랑 얘기해봐요. 일단 형식이부터 보자. 아, 지금 여기 한번 먼저 봤어야겠네요. 연간 평균 독서량은요. 28.4권. 와, 애들이 1년에 28.4권을 읽는 이 대단한 아이들은 누굴까? 그리고 3학년은 22.4권 이렇게 나타냈대요. 형식이가 뭐라 그랬냐면 3학년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얘가 뭐예요? 22.4죠. 2학년의 연간 평균 독서량보다 28.4죠. 작네, 적네, 맞죠? 그러니까 형식이는 맞다. 왠지 하영이가 틀렸나봐요. 하영이한테 갈게요. 3학년 지원이 갑자기 우리 소지원이 보고 싶어지는데 지원이의 연간 독서량은 2학년의 영태의 연간 독서량보다 적겠다. 그러니까 하영이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2학년이 평균이 높으니까 3학년보다 높잖아요. 2학년의 모든 아이들이 3학년의 모든 아이들보다 연간 독서량이 높을 것이냐?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겠지만, 형식이가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50점 받았어. 그리고 하영이가 수학을 80점 받고, 그 다음에 영어를 80점 받았어. 그러면은 얘의 평균은 75점이겠고요. 얘의 평균은 80점이겠죠? 근데 하영이가 수학은 형식이보다 못 봤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다고 해서 모든 그 자료의 별량들이 다 높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영이가 틀렸다.
여기다가 박하영이라고 쓰고 싶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평균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우리 이제 다음 장을 넘기면 중앙값이 나옵니다. 중앙값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느낌이 오시죠? 평균은 많이 해봐서 알겠고, 중앙값은 정중앙에 있는 값인데, 이제 중앙값의 포인트는 중앙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언제 평균을 쓰고, 언제 중앙값을 쓰냐, 이게 문제인데요. 민준이가 블로그를 하나 봐요. 우리 민준이의 블로그에 하루 동안 방문한 사람의 나이를 조사해서 이렇게 줄기 입구름으로 나타냈대. 하루 동안에 방문한 사람의 나이의 평균을 구해보래요. 얘를 다 더하면요. 이거 계산하는 법 기억나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11, 12, 13, 14, 14, 15, 16, 20, 21, 27, 29, 29, 그리고 65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준이의 블로그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려면 얘를 다 더해야 돼. 얘들아, 다 더한 값이 286이래요. 지금은 더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방문을 했냐면 13명이죠? 13명으로 나누면 22세인가 봐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22살 정도가 방문을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방문한 사람의 나이가 평균보다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수를 각각 구해보래. 얘들아 22세면 여기지 여기죠 여기. 여길 기준으로 적은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많은 사람은 하나 둘 셋 4명. 분명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균이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게 될까? 과연 평균은 이 자료의 대표하는 값으로서 적절한가? 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적절한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여기 어르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준이의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10대와 20대가 주로 방문하는 컨텐츠가 많은데 어르신이 한번 잘못 방문을 하신 건지 방문을 어쨌든 하셨기 때문에 요 평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 그러니까 평균이 10대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20대로 평균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값으로 항상 평균을 쓰는 건 아니고요. 언제 중앙값을 대신해서 쓰냐. 자, 일단은 중앙값이 뭐냐부터 정리를 하면요. 이와 같이 별량을 작은 값에부터 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자, 이렇게 차례대로 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어디에 있는 거? 한가운데 밑줄. 한가운데에 있는 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의 전체의 중심을 잘 나타내는 경우가 있대. 방금 같은 경우. 방금 같은 경우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해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럼 방금 같은 경우가 뭐냐? 방금 같은 경우는 다시 잠깐 돌아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극단적인 값. 자료의 별량의 어떤 대체적인 분포와 다르게 극단적으로 크다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극단적인 값이 평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써주실래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와 같은 경우 여기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를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 2, 3, 5, 7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중앙값은 뭐냐? 얘가 중앙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2, 4, 6, 8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럼 중앙이 여긴데 중앙의 값이 그러니까는 요 녀석은 홀수기 때문에 딱 중앙값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있다를 얘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여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 또 문제는 여기에요. 밑줄. 짝수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 짝수인 경우에는 나열을 쭉 크기 순대로 한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값인 두 개이므로 밑줄. 이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 한다는 거죠. 여기 볼까요? 그러면 조금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앙값을 4랑 6을 더하고 나누기 2 평균이니까 두 개니까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5가 된다. 5. 오케이?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을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함께 해보기 2번을 저랑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쉬우니까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멈췄을 거라고 믿고. 자, 이 주어진 자료의 중앙값을 구해라. 얘네들을 중앙값을 구하려면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고요. 6, 7, 9, 10, 34. 그래서 중앙값은 9다. 얘들아, 왜 지금 요 자료에서 중앙값을 구하는 게 좋다고 했냐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것은 다른 값들에 비해 뭐 어떤 값이다? 극단적인 값이죠. 얘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34를 5로 나누는 평균을 이용하려면 얘는 34 때문에 갑자기 중앙값이 이제 평균이 확 올라서 자료를 대표하기에 약간 좀 적절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보면 2번 볼게요. 89, 92, 84, 85. 조금 80, 90대가 더 훨씬 많은데 이런 극단적인 값들 때문에 아마 얘는 평균이 내려갈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4, 7, 83, 85, 89, 80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계잖아.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준다 해서 83과 85의 평균은 84죠. 이렇게. 중앙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값 혹은 짝수인 경우는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번 풀고 끝날 건데요. 얘들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해보래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봉사활동을 10명이 했는데 얘가 4시간, 4시간, 7시간, 7시간, 9시간, 9시간. 얘는 뭘 의미해? 이렇게 생각하면 10시간, 12시간, 15시간. 얘는 무슨 뜻이에요? 49시간. 그래서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10을 해줘야겠죠? 10명이니까. 그러면은 다 더하면 126이래요. 126 나누기 10이라서 12.6 얘가 평균이 되고요. 자리가 좁아서 밑에 쓸게요. 중앙값은 얘 가운데가 어딘가 보자. 얘들아 10명이니까 짝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랑 얘네들이죠. 9와 9의 평균 누구예요? 9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9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느 것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냐? 누가 적절해요?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평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언제 쓰는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빈값과 스스로 점검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안녕.